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9차시 영국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랑 같이 하다 보니 흥미롭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고 싶은 게 더 많지만 교과서 진도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여태까지도 잘 해왔으니까 9차시 수업도 교과서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 표현하기입니다. 학습활동 첫 번째는 지문의 중요성, 두 번째 표정, 몸짓, 말투를 알려주는 부분 찾기, 세 번째 표정과 몸짓, 말투로 표현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단 오늘 교과서랑 같이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토끼의 재판 앞부분 이야기만 읽어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토끼의 재판 뒷부분 이야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런 이야기였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86쪽 밑에 극본에는 표정, 몸짓, 말투를 직접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괄호 안이나 인물이 하는 동작을 설명한 부분을 살펴봐요 라고 나와 있죠. 이 네모박스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우리 선생님하고 극본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중에 답이 있어요. 표정, 몸짓, 말투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지문이라고 했었어요. 거기 네모칸 옆에 지문이라고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지문 부분 한번 찾기를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그쵸, 대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극본에서 대사만 있지 않고 지문도 있는 이유는 지문도 중요하니까 있겠죠, 친구들. 그러면 지문은 왜 중요한지 교과서 한번 볼까요? 287쪽에 메뉴에 보면 거기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 거기 체크해 주고요. 극본에서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알려주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때 어떤 표정, 몸짓, 말투 거기도 체크해 줄까요? 아,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 표정, 몸짓, 말투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표현하는 부분을 같이 찾아볼게요. 287쪽 위에 그림 보면 거기 상황해서 그림이 보이죠. 극본에서 찾은 부분은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내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호랑이의 성격이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답답하다는 듯이 화를 냈대요. 이야기를 쭉 듣다가 답답해 이러면서 막 토끼에게 설명을 하죠.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 지문에 나와 있는 힌트가 있듯이 화를 내며 라고 적혀있죠. 마음은 굉장히 화가 나는 마음이에요.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극본에서 찾은 이 대사를 보고 우리가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해 봤으니까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읽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대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표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난 표정일 거예요. 이렇게 부리부리 그래서 화가 막 난 표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몸짓은 느릿느릿할까요? 답답한 상태에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느리게 하나요? 그럼 더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죠. 몸짓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급하고 빠른 몸짓일 것 같고요. 말투는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말투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니까 토끼가 호랑이가 안에 들어갔을 때 문을 잠그는 그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은데요. 자, 극본에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285쪽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토끼가 얼른 달려들어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밑에 있는 대사. 이제 알았습니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 호랑이님이 어떻게 이 괴짝 속에 들어갔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는 대사. 극본에서는 이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287쪽. 그러면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토끼의 성격이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일단 토끼의 성격은 지금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 토끼가 나그네를 구해줬죠. 머리를 써서 정말로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호랑이를 답답하게 만들어서 직접 괴짝에 들어가는 시범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쏙 잠그고 나그네를 살려준 이야기죠. 이런 걸 보면은 토끼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그네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토끼가 영악했다면 구해주고 나서 나그네한테 내가 구해줬으니 돈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토끼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죠. 그런 행동을 보면 토끼는 누군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정말 남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대사를 할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토끼의 표정, 몸짓, 말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늘 극본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먼저 이 대사를 할 때 토끼의 표정은 어떤가? 거기 지문에 바로 나와 있었죠? 285쪽에 보면 웃으면서 라고 적혀 있어요. 표정은 웃으면서구나. 자, 그럼 몸짓은 거기 대사 위에 있는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 걸어 잠그면서 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걸어 잠그고 나서 대사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말투는? 자, 말투는 이미 호랑이는 괴짝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잘 이끌어 나가서 토끼가 나그네를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토끼가 굉장히 침착한 말투였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극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인물의 성격이나 말투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았으니까 직접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 289쪽에 토끼 재판에서 일부분을 골라 아까처럼 어떤 부분을 찾아서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실감나게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밑에 보면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을 짐작해봐요. 성격 동그라미 쳐보고요. 밑에 그림 상황 보이나요, 친구들? 나그네님,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보니 왼쪽에 있는 남자친구는 아마 호랑이인 것 같고요. 오른쪽, 이코 호랑이구려,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그네 역할인 것 같죠. 자, 이렇게 한 부분을 골라서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284쪽에 이 나그네 대사 보이죠?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 괴짝 속에 같이 호랑이를 살려준 나하고 살려준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하고 누가 옳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대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대사를 보고 나그네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친구들 나그네가 겁이 굉장히 많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대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그네는 우리 물어봅시다 라고 해서 소나무 길 토끼한테까지 물어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냥 겁이 많은 성격만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대사를 할 때 나그네는 어떤 말투,
몸짓, 표정이었는지 우리 같이 상상해 볼까요? 지금 마지막 질문 기회를 얻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래서 이 대사를 할 때는요, 간절한 표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빨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말투는 다급할 것 같아요. 대사에 보면 느낌표도 있고요.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느리게 할 것 같지 않죠? 토끼님,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말투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몸짓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하는 거니까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손을 싹싹 빌면서 대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어떤 표정, 몸짓, 말투일지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니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친구들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해요. 자,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표정, 몸짓, 말투를 신경 쓰면서 이 대사를 한번 친구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우리 친구들 해봤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표현하도록 해봤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할 수 있겠나요? 자, 우리 교과서 288쪽에 보면 토끼의 재판에서 중요한 사건을 차례대로 붙이고 함께 각 장면의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해 봅시다. 아쉽게도 또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재밌겠지만 우리 친구는 집에서 해봐야겠죠. 혹시나 가족 중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다들 바빠가지고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 붙임 11의 붙임 딱지를 활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이제 토끼와 재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붙여보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서 집에서 혼자 스스로 한번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연기를 할 때, 이런 건 좀 표현하기 힘들어요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팁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교과서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과서 289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별표를 쳐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인물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어떤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봐요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소리내서 연기를 할 때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친구들이 하니까 혼자서 처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기가 있으니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의 인물의 대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 저는 근데 겁이 없는 성격이라서요.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방금 나온 말처럼 자기 주변에 겁이 많은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했지? 이런 말투로 했지? 이런 거를 떠올려서 그렇게 연기를 하면 훨씬 쉬워요.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연기를 하는데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지금까지 인물의 성격도 파악해봤고요. 몸짓, 말투, 표정도 상상해보면서 같이 소리내서 극본이는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여태까지 배운 걸 잘 떠올려보면서 국어활동 교과서 104쪽에서 113쪽까지 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혼자서 집에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국어활동 교과서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활동 퀴즈가 있으니까요. 잘 한번 풀어보고 우리는 식처집 수업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